시점이 중요해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허용 ETF가 승인되는 시점. 승인이 됐어. 그러면 2025년도 이더리움의 한 해가 되겠죠. 구체적인 이유와 명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버틸 수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어. SEC의 정책 변화,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이제 드디어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관련해서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본격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투자금 유입 늘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누가 신청을 했냐면 일단은 얘네 상품 관리하는 애들은 21쉐어스 얘네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한 얘네들은 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라고 얘네들 갖고 있는 자회사가 이제 BZX라고 얘네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상품을 갖고 이름이 이제 CBOE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ETF 대신 블랙록이 승인한 거 기존 거 말고 스테이킹 기능이 도입된 이자를 따로 받을 수 있는 그 ETF를 SEC한테 신청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조금 더 파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조금 이게 구체화되고 서류가 조금 나오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스테이킹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품이 나올 건지도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투자자들이 ETF를 사면 따로 수동으로 받을 수 있게끔 된다고 합니다. 아직 자세한 정보 많이 안 나왔어요. 수동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스테이킹 소득을 해서 그렇게 방법을 기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SEC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승인 요청을 했고, 그리고 뭐 블룸버그 ETF 그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 있죠? 그분 말로는 X상에서 이더리움 ETF 요거 최종 마감 승인일이 10월 30일 정도 될 거다. 올해 10월 30일 정도. 그럼 2025년도 10월 30일이면 이전에 뭐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분 얘기예요. 팩트는 없습니다. 더 일찍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드렸었죠. 2024년도는 비트코인의 한 해다. 그러면 2025년도는 누구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저는 이더리움의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25년도. 근데 아다리가 맞아야겠죠. 일정들이. 쭉쭉쭉 다 맞아야겠지.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능이 언제 탑재될 것 같냐? 스테이킹 기능이 탑재된 ETF가 언제 승인이 될 것 같아? 언제 나올 것 같아? 전 개인적으로 올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만약에 시즌 종료될 때까지 안 됐다? 그러면 내년까지 밀릴 수도 있겠죠.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 왜냐면 지금 당장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좀 받아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옵션 승인도 안 됐죠. 4월 초까지 이게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옵션은 아마 4월달 되겠죠. 옵션 상품도 되기 전에 스테이킹부터 되기는 좀 힘들 거고, 스테이킹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JP모건이랑 테더사 싸운 거 보셨죠? 제이미 다이먼이랑 테더 CEO랑 막 서로 갑론을 막 나누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의 레거시 금융권, 은행 얘네들, 전통 산업 얘네들이랑 신금융, 스테이블 코인, 뭐 암호화폐 거래소 얘네들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붙는 건데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나오게 되면 누가 가장 반발이 심할까? 제이미 다이먼 반발 심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에 있는 기존 기득권 세력들, 은행에 있는 분들이 반발이 심하겠죠. 왜? 야, 내가 미국 은행에다 JP모건에다 예치해놨는데 1%도 못 받아, 이자를. 근데 이더리움 ETF 저 상품 사가지고 스테이킹 받는데 4% 받는다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 기존에 있는 레거시 금융권에서 반발이 엄청 심할 겁니다. 은행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는 반발 안 하겠죠. 왜? 지네들이 할 거거든. 물론 서로 쇼부는 가능해요. 지금도. 야, 은행 이자를 이렇게 하는 대신 스테이킹을 은행 너네한테 맡겨놓고 너네가 커스터디하면 되지 않냐. 4%를 받지만 이 4%의 이자에 대해서 그 수익을 서로 쉐어하면 되지 않냐. 이러면은 가능합니다. 이러면은 가능한데 그냥 주구장창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4%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럼 레거시 금융권이 반발해서 이 4%에 대한 밥그릇을 논아먹겠죠? 이 논아먹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야, 스테이킹 이후 얼마나 설정할 건데? 고정 그래도 이자가 있어야 될 거야. 얼마나 할 거야? 우리 은행 이자보다 높게 해? 그럼 우리도 뭔가 가져가야지. 먹고 살아야지. 커스터디 우리가 할까? 아니면 ETF사 주관사로 들어가가지고 JP모건 지금 블랙록이랑 지네 둘이 뭐 잘 붙어먹고 하던데 우리 은행들 다 들어갈까? 이러한 딜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딜이 형성이 되려면 시간을 충분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딜이 빠르면 오래 되지 않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임스 파트는 10월 30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 금융권 얘네들과 신흥 금융권 그리고 또 블랙록 ETF 얘네들 팔아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블랙록에서도 서로 조율을 잘 할 거야.
그래서 길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ETF 요거 승인이 돼서 어찌됐든 간에 수익을 가져가는 그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쇼부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나오는 건 알겠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더리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자, 집중, 지금부터. 이더리움 몰빵하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시점이 중요해요. 무슨 시점? 이더리움 스테이킹 허용 ETF가 승인되는 시점. 승인돼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사를 보셨겠지만 도지, 솔라나, 리플, 라이트코인, 에이다 막 10몇 프로 오르던데. 본격적으로 미국의 알트코인들 ETF, 현물 ETF 승인 지금 신청 넣고 있죠. 현물 ETF 승인. 야, 우리도 승인해주세요. 뭣도 해주세요. 도지코인도 해주시고요. 리플도 해주시고요.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월가의 기관들, 레거시 금융권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말고는 이더리움밖에 살 게 없어. 선택의 폭이 좁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배, 4배, 5배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10분의 1까지도 봅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근데 만에 하나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이 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 만에 하나. 우리가 한번 예상안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리플 ETF, 현물 ETF가 승인이 됐네. 라이트코인이 됐어. 도지코인이 됐어. 에이다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기존에 비트코인으로 유입되고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더리움으로 유입되는 그 수요들, 유동성들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야, 이더리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솔라나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또 뮤추얼 ETF래. 뮤추얼 펀드래.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섞어놨어. 거길로 들어가겠네. 기존에는 비트 이더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좋았어. 비트 아니면 이더야. 그리고 비트 60, 이더 40, 뮤추얼 ETF처럼 이렇게 섞어놓은 거 있죠? 그래도 이더리움 40% 담기니까 이거 담으면 이더리움도 수요가 들어와. 너무 좋았어. 근데 여기다가 경쟁자가 생겨났네. 솔라나, 에이다, 뭐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더리움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가격만큼 못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로 유입되는 수요가 분산되면 당연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현물 ETF 승인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능이 도입된 현물 ETF가 승인된다고 하면 다시 우회할 수 있겠죠. 이더리움 쪽으로. 이더리움의 매력은 올라가면서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매력이 올라가면서 기관들 수요도 올라가겠죠, 자연스럽게. 스테이킹 시점이 만약에 불장 안에 된다고 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만약에 도지, 솔라나, 뭐 에이다 다 승인되고 불장 끝났어. 끝나고 나서 스테이킹이 도입된 ETF가 승인이 됐대. 그러면 진짜 그때는 위험할 수 있죠. 죽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더리움 투자자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언제 되는지 이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 현물 스테이킹 기능이 도입된 현물 ETF가 언제 승인이 되는지 이거 두 번째. 상승장 안에 되는지 상승장이 끝나고 종료된 시점에서 되는지 이거 두 개 유의 있게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상승장 전에 뭐 도지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그것도 안 되고 이더리움 현물 ETF 그 스테이킹 기능이 도입된 요 ETF부터 승인이 됐어. 그리고 나중에 상승장 끝나고 도지나 솔라나 얘네들이 됐어. 그러면 이더리움 제가 말씀드렸던 2025년도 이더리움의 한 해가 되겠죠. 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되겠죠. 트럼프 차나 마들레미가 이더리움 지금 사라.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 그 소리가 진짜 현실화 되겠죠. 자, 여러분들 2025년도 이더리움 가격 얼마로 보시나요? 예상 가격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유명 기관 투자자들이 2025년도에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까지 갈 것 같다 예상 가격입니다. 갤럭시 리서치가 제일 적어. 5,500달러. 자, 5,500달러면 얼마야? 800이네. 김프까지 포함하면 한 900만원, 1000만원 돈이네. 한 1000만원 잡고 6,000달러? 뭐 한 1150, 1200 잡고. 자, 1000만원. 갤럭시 리서치. 바네크 1200. 비트와이즈 7K야. 7K면 얼마일까? 7K면 1000만원에다가 한 1400? 아담스 10K. 10,000달러? 그럼 1800. 15K? 15K 쉬울까? 15,000달러? 2200이냐 2500? 근데 너무 같다 근데 15K 2500까지 최고 높은 게 20,000달러
2,800에다 한 3,100. 비트의 10%? 비트의 10%면 지금 따졌을 때 한 1,500 되죠? 한 요 정도 되겠네. 1,500이. 한 1,000만 원에서 3,000까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3월이 됐던 4월이 됐던 5월이 됐던 언젠가 됐든 간에 이더리움 가격이 1,000만 원 한 800에서 900 정도 가잖아요? 바뀔걸요? 그때 되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1,300만 돼도 좋겠다. 지금 그렇죠? 지금 400이니까 1,000만 원만 돼도 좋겠다 그러죠? 사람은 저도 그렇고 간사해요. 투자자들이 얼마나 간사한데 저는 안 간사해요. 저는 천에 답할 겁니다. 그런 주체적으로 딱 명확한 게 있으면 좋아요. 저러면 리스펙, 존경입니다. 근데 또 달라. 저도 달라져. 저도 지금 1,000만 원 올라간다? 만족 못해요. 1,500 올라간다? 좋을 것 같아. 근데 막상 1,200 가잖아요? 더 트라이해. 그래서 분할 매도가 필요하고 분할 매수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어. 바뀌어도 지금 이 얘기랑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목표, 가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상승장이 됐든 하락장이 됐든 버틸 수 있다. 대신 그냥 행복회로 희망회로만 돌리면 안 된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겠죠. 왜 1,000만 원까지 본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 갈 건지, 왜 1,500까지 갈 건지, 2,000까지 갈 건지, 3,000까지 갈 건지 구체적인 이유와 명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버틸 수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어요.